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오늘은 우리 셋이서 그냥 광고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정 선생님부터 이거 순서가 없지 그냥. 예. 저는 최근에 들은 그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처음 들어본 근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는 약간 좀 많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나 전 들어본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 강남 쪽에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쪽에서 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료 광고에 대한 일을 한 지가 지금 한 1년쯤 되나? 심의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딱 순간적으로 어떤 광고, 의료 광고 문구가 딱 보면 야 저거는 되나 안 되나 저거는 바로 신고하면 날아가겠다 이런 게 있고 참 잘 만들었네 합법적인 범위에 잘 만들면 이런 광고가 다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무슨 땡땡 언니 그 광고를 딱 보자마자 와 이거는 정면으로 그냥 위반되는 광고인데 와 그냥 그 광고 혹시 보셨어요? 어디? 저도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제가 사무실이 교대에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 건물을 나오면 바로 건물 앞에 거기 교대 전철역 사거리에 딱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언니인지 궁금하신 분은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진짜 내가 광고 붙은 거 많이 봤어. 버스, 지하철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예. 아쉽네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근데 못 봤으면? 얘기해 주신 게 있잖아요. 쳐봤구나 사이트. 예. 사이트 쳐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근데 많이 걱정되던데요. 의외로. 왜?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보여서 너무 어려워 보여갖고요. 예. 대표적으로 딱 그 보는 순간 어떤 거에 대한 법위반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광고를 보는 순간? 일단 법률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의료법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라면은 의료 광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의료 광고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 환자 유인행위. 이 두 가지가 같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가지 다가 이제 물론 문제는 되기도 하겠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유인행위도 유인행위지만 광고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라고 한 거에 거의 직접적으로 걸리는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야? 예를 들면 뭐야? 그게 직접적으로 걸리는 게 뭐야?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의료 광고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땡땡 언니는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고 회사인 거죠. 회사인데 광고 회사인데 다만 의료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광고를 대신해 주는 거다 보니까 실은 이게 의료 광고의 주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적으로 걸리는 거죠. 봐봐요. 근데 잘 봐야 돼. 무슨 좀 내가 먼저 얘기할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도 의료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 자세히 보세요. 네이버가 주체가 된 광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땡땡 언니는 누가 주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언니가 주체가 된 거, 언니가. 그 언니가. 의료기관은 그냥 의뢰만 하는 거죠. 이용 당하는. 근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재밌는 추측이긴 한데 정말로 그 언니께서 의료인일 수도 있잖아요.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자 의료 광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본인 광고를 하는 거는 현재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죠. 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기관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광고를 하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재미있는 추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강남 언니라고 하는 성형외과가 있으면 강남 언니 성형외과를 광고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의료기관, 자기에 대한 광고, 자기가 뭐 성형을, 무슨 코 성형을 잘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그럼 저는 문제 안 되죠. 다른 사람 막 의료기관, 의료인들의 막 그 광고를 실어줬기 때문에 벌써 광고 회사처럼 보이고 주체가 벌써 이미. 네. 그게 의료법상에 있는 주체에서 걸린다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예, 아주 중요한 이제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만약에 이런 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그 일반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이버가 주체가 않겠죠. 네이버가 주체가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원들 다 광고 때려줄 수가 있죠. 네이버가 주체가 되고 우리한테 회원가입 안 하면 광고 하나도 안 내줄 거야. 그렇다면 저희도 빨리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난 그게 굉장히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법원 검찰 앞에서 광고가 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큰 회사인데 법률 검토가 안 됐을까요? 예. 글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제 법리 검토를 좀 미미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법리 검토를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법리 검토는 하시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주로 많이 가입돼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엔 성형외과나 내지는 피부과일 가능성이 높은데 비급여니까. 근데 이 두 영역이 얘기하신 대로 비급여 영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정 선생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유인이냐 여부고 하나는 의료 광고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정리를 해보면 환자 유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검토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의료 광고로서는 적법한 것이냐도 같이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유인보다는 저는 이제 의료 광고 쪽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광고에서는 분명히 이제 주체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었고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항에서 안 되는 광고 영역 내용을 봐야 돼. 내용에서 안 되는 광고 영역 부분을 되게 리얼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환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인일 수도 있긴 하지만 환자한테 소개해 주는 거 내지는 끌어들일 수 있는 거 그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광고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누군가가 뭐 고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사이트를 보고 근데 고발을 하지 마세요. 저희 사이트까지 같이 엮이면 골치 아픕니다. 저희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료인만이 보는 사실은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금방 소문이 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료기관에 종사하시고 의료인이신 여러분들이 이런 혹시 유혹에 혹해가지고 그런 앱에 가입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런 또 그런 회사 자체를 광고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또 야심찬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원래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전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 의료 종목에 있어서는 사실은 광고 심의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 기준이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 전달됐을 경우에는 이 국민들의 어떤 정보 차원에서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심장 수술에 대한 누가 광고를 내렸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쓰셔야지 저희가 광고를 인정을 해주는 건데 미용 이쪽에는 굉장히 또 이 수식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영역은 그냥 확 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미용 성형도 어쨌든 의료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한 잣대로 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용이라든가 성형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의료행위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이 의료 광고의 어떤 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긴 하지만 오히려 좀 그 생활이 넉넉하신 이런 분들은 또 관심 있는 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리병원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도 의료 광고의 어떤 기준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생님 좀 다르시면 얘기하시고 같으면 얘기하시고. 아니요. 저는 취지는 같은데요. 네. 이게 표현하는 걸 약간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 그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의료 행위의 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의료 행위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냐면 의료 행위 행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료인만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례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성형이라든가 미용,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영역 중에 하나일 그러니까 영역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작 분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게 단순하게 비급여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내지는 내가 의료사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엄격하게 적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은 이제 굉장히 현행법에 충실하고 현행 판례에 충실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TV를 딱 틀어보면 그냥 우리 같으면 SBS나 KBS 같은 거 공중파인데 거기서 딱 그냥 성형수술에 대한 그냥 광고가 그냥 팍 나오거든요. 저희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으로는 의료 광고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KBS, MBC 보면서 갑자기 무슨 의원 뭐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그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훗날 우리도 굉장히 자본주의화되고 점점 이렇게 변하면서 그런 미용 성형 영역은 조금 더 광고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시되고 행복추구권 또는 인간의 존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자유롭게 허용이 돼야 돼. 이러한 어떤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향후에는 그렇게 이제 법령이 개정될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는 거기까지 이르진 않았고 현행 의료 법령에 따른다면은 의료 광고 기준은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은 저도 반대 취지였는데 반대 취지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저는 얘기 드리자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현재 의료 광고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게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자유롭게 좀 어느 정도 오픈을 해주는 게 현재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개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우려 섞인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중에는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땡땡 언니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금액, 할인 요런 것들을 과연 광고에 실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 현행 그 일선 판결례들을 보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료시장 질서를 해한다든가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흐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 언니의 그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가게 되면 뭐 10% 할인이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급여
할인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같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광고의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구독자들은 전부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참고하셔서 예, 그리고 땡땡 언니에게 우리 채널을 알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마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